대법관의 처신 논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여야는 대장동 의혹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특히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처신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 대장동 개발에 이제 화천 대유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김만배 씨는 이 지사 사건의 사실 이해관계인이기도 합니다.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이게.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나는 건 부적절합니다. 이 김만배와 심리전후에서 4번을 만났다. 뭐 때문에 만났겠습니까? 한 달에 4번. 우리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으로 있을 때 자기 방에서 한 달에 4번 만난 사람 있습니까? 외부 인사로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라도 그렇게 못 만납니다. 자기 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이 재판 거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독립된 법관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재문 교수님, 예.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게 자주 만난 건 좀 이상해 보여요. 예.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자주 가는지. 근데 이제 이렇게는 생각이 드나요. 김만배 씨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법조 기자 하면서 이제 법조인들하고 친한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관련된 지금 화천대유 관련된 뭐 자문하거나 이런 분들 대부분 다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과 어떤 형태로든 친분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저렇게 자주 만난다면 친분이 상당히 깊었을 거라는 가능성은 저는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러면 이 문제가 물론 야당에서는 이게 무슨 이재명 그 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무슨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당시 이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7대 5로 아마 판결이 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 무죄 쪽에 심의를 실어준 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권순일 대법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 문제는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계시니까 예. 뭐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방문을 8번이나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건 분명해 보이고 그러나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현재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당장 지금 이 권순일 대법관을 그러면 뭐 자문시켜줬으니까 그걸로 법을 판결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만배 씨의 대법원 출입 기록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김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현직에 있을 때 한 8번 정도 대법관을 찾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날은 두 날이에요. 지난해 6월 16일 그리고 7월 17일인데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 16일은 그 전날에 이재명 지사 사건이 전원 합의체 회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됐기 때문에 권순일 대법관도 그 심의하는 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7월 16일 날 무죄 취지 판결이 나고 그 다음 날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재판 거래가 아니었느냐. 가서 이재명 지사 좀 무죄 취지로 좀 잘 좀 봐달라라는 그런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권순일 대법관이 그 퇴임 후에 김만배의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뭐 지금은 월 1,500만 원이라고만 지금 보도가 되지만 더 내밀한 약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은 또 하나는 아무리 김만배 씨가 법조 기자라고 하지만 네. 일선에서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법관이 법조 기자가 대법관을 만날 일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거는 뭐 기자 취재상 갔을 리는 만만 거고 개인적으로 친해서 갔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해도 상당히 자주 간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당연히 재판 거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이 됐던 이 대법원 판결 자체도 향후에는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김만배 씨는 이렇게 해명했었습니다.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이다. 네. 대부분 후배 법조 팀장을 만나거나 아니면 대법원 내에 있는 청사 내에 있는 단골 군의 이발소를 방문했던 것이다. 권 대법관을 인사차 서너 차례 만나긴 했지만 이재명 지사 재판 관련해 언급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 해명을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법원 출입 시에 방문부서 어디를 갈 것인지 그 방문부서가 허가한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한데 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 절차가 있었을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권순일 대법관 비서실로 연락이 왔을 텐데 만약에 권 전 대법관을 만나지 않은 거라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출입이 가능했겠느냐 이런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출입기자 같은 경우에는 기자증만 제시해도 얼마든지 청사 출입이 가능한데 굳이 왜 대법관을 만난다고 썼을까 이런 의혹이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김만배 씨가 단골 이발소를 가게에 들어갔다 했는데 오히려 이발소 관계자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김만배 씨를 본 지가 꽤 오래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더 의혹은 이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에는 김만배 씨가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저도 사실 법조 기자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대법관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뭐 다 법조 기자 해본 분들 다 알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민감한 판결이 있기에 앞서서는 대법관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만나서 날씨 이야기 할 겁니까? 왜냐하면 현안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언뜻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판결의 분위기 정도는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이 대법원 상고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권의 차기 대권과 관련된 또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에 아마 기자가 이 그 전원합의체 회부된 대법관 중에 한 명이라도 만났다면 이거는 뭐 큰 특종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법관들은 기자들을 안 만납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건 전후로 보면 이 권순일 대법관이 만난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 세상에 대법원에 이발소 가면서 대법관실을 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 가면 대법원 이 대변인도 있거든요. 예. 대변인한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냥 들어오시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김만배 씨가 당시에는 법조팀장에서 법조 선임기자로 발령이 났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법조팀장은 보통 대법원 출입기자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증을 주는데 이제 출입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바로 그렇게 받아서 갔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주 만났을까? 물론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중요한 현안이 있고 거기에 기자가 예를 들어서 담당 재판관을 만났는데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상상할 수 없는 일 같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는 이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당시에 이재명 지사에서 무죄에 섰지 않습니까? 예. 가장 선임 대법관이었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투표를 합니다. 대법원장 바로 전에. 그러면 그 전에 5대5였어요. 예. 그러면 권순일 재판관이 어디에 투표하냐에 따라서 무게가 탁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다수의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관례상. 그러면 권순일 재판관이 만약에 유죄라고 그러면 대법원장은 유죄 쪽에다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권순일 딱 재법관이 본인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게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법리를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바로 무죄 쪽으로 무게를 실으니까 대법원장이 바로 거기에다가 한 표를 더 보태서 7대5로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이분이 사실은 좀 한 게 대법관 끝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같이 겸임을 했어요. 예. 근데 대법관 끝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바로 그만두는데 이분은 그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한 달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아니 대법관을 그만뒀는데 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느냐. 그러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딱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갑니다. 근데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저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과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과거에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했지만 지난 2015년 10월에는 이재명 지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됐던 전북 익산시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심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스스로 판례를 뒤집었다 이렇게 꼬집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이 이례적이었죠. 그래서 뭐냐면 이전까지는 그 근거가 선거의 공정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재명 지사 판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들고 나온 거예요. 네. 전혀 다른 헌법에서의 기본권이라든가 가치를 들고 나와서 전혀 다른 그 판결을 한 거거든요. 정반대에.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이 대법원 사건이 올라왔을 때 재판 연구관들도 전례와 마찬가지로 유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
무죄 취지 보고서를 무죄 취지로 의견을 내는 바람에 또 무죄 취지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서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걸로 봐서는 앞에 또 김만배 그 씨와의 또 그런 사적인 만남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개운치가 않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여지가 있는 재판 거래가 아닌가라고 의심해볼 그 거리가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권순일 전 대법관이 판례를 뒤집은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장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015년에 전북 익산시장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선고가 있었어요. 이것도 똑같이 TV토론에서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주심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은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 이러면서 유죄를 선고했고 익산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바로 이랬던 권 대법관이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에서는 관점을 180도 바꿨고요. 두 사건의 재판을 했던 분이 같은 분인가? 저장님, 법관이 본인 스스로의 판례를 뒤집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흔한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 재판에 제가 관여를 안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하시기 곤란하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간다.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곤혹스럽다는 얘기시겠죠. 이현정 의원님,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는 재판 거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추정의 영역입니다. 예.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것이고 또 검찰에서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 할 대목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김만배 씨가 2019년도 정도 되면 이 화천대유에 본인이 사실 기자 생활하면서 화천대유 실소유주였거든요. 예. 그때 당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익이 엄청나게 들어올 때입니다. 자, 그런 이익이 엄청나게 들어올 때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이 선거법으로 만약에 벌금 300만 원이 확정이 되면 5년 동안 공무단위권이 이제 없어지면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돼요. 네. 그러면 정말 이재명 지사의 그걸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김만배 씨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미 이 사업과 연관돼 있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 무죄 나오는 것이 본인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고 그렇다면 당시 권순일 지금 재판관이 퇴임을 얼마 앞둔 권순일 재판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대법관을 겸임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를 처음부터 제시를 했고 즉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서 무죄 취지를 이야기를 했고 이건 왜냐하면 기존 판례와는 전혀 다른 판례입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같은 경우 우리나라 선거법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엄격히 적용됐는데 TV 토론에 나와서 거짓말을 해도 이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걸 통함으로 인해서 지난번 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그 이야기했던 게 이제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뭐 기억이 안 난다, 허가를 했다는 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무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TV 토론에 나와서 그런 작은 거짓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권순일, 김만배, 당시 이재명 지사의 이 판결 이런 시점과 내용과 이들의 처한 위치 그 이후에 바로 권순일 재판관이 또 화천대유로 갔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좀 자금을 추적하다 보면 혹여 권순일 재판관의 어떤 이 자금을 이거 지금 알려진 것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문들이 아마 검찰이 풀어줘야 될 중요한 저는 과제라고 봅니다. 네.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처신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